이번에는 간병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급여라 하면은 우리가 다쳐서 다리 하나를 다쳤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쳤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뭐 수발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사실 뭐 아버지 다쳤는데 딸이 와가지고 수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항상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뭐 보면은 아니 내가 옆에서 계속 수발 들었는데 왜 우리는 간병료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간병료는 다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손을 못 쓴다든지 뭐 양다리를 못 쓴다든지 양다리에 뭐 석고붕대를 해가지고 뭐 못 쓰고 있다든지 뭐 두부가 손상돼 가지고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언어 장애로 본인 스스로 언어 소통이 불가능해서 생활이 어려운 처지가 있다든지 화상을 많이 당해 있다든지 그래서 또 수술을 받아가지고 본인 배변 배뇨가 자력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간병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일정한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고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간병료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받느냐? 치료 끝날 때까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간병료를 받을 때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매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일정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간병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제는 그동안에 간병료를 받아왔지만 간병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제 간병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 금액은 좀 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해마다 공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그때 고시되는 것은 간병료 기준에 대한 고시를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해마다 바뀐 부분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료는 그렇게 지급을 받고 이제 간병료 수준은 이제 뭐 간호사가 하느냐, 뭐 가족이 하느냐, 뭐 체력 교류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학적 소견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간병급여 이제 치료가 끝나고 이제 평생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간병급여가 치료가 끝났는데 무슨 산지가 끝났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장애보상 끝나면 그건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장애 등급 기준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 등급 1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 이건 이제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2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수시 개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간병급여 금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끝나고 장애보상금까지 받고 나서 이제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는 양식이 또 다르거든요. 역시 이제 그거는 이제 간병급여 청구서를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을 받고 뭐 이해부터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의사소견 없이 그냥 청구해도 되고 이게 이제 간병이 뭐 수시간병에서 상시간병으로 바뀐다든지 또 상시간병에서 수시간병으로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건 변화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온 경우에만 일단 이제 또 의사소견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병급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거는 간병급여를 받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은 어려요. 가정생활도 안 되죠. 산재법의 기준은 최저보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생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지. 옆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갑자기 대문 밖에 나가면 갑자기 파출소에서 연락 와서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간병급여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부인이라도 어떤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파출부를 하든지
이래야 될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그 간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넉넉하지도 않고 뭐 크게 그냥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이제 그분들 많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4대 보험 중에서 이 산재보험이 그나마 참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그럴 때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현실성 있는 간병급여를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볼 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급여 역시 이제 그 해마다 공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제가 올해 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치료받다 보면은 뭐 대학병원에서 응급하게 가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래서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나가라 할 때도 없잖아 있죠. 좀 나가줬으면 이럴 때 또는 원거리에 있어서 아니 지방에 내려갖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왔어. 수술 받고 치료 이제 중요한 수술은 받고 이제 간단한 요양만 하면 될 때 집 가까운 데가 있어야 그래도 아무래도 집안에 자식들 학교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병인이 인정 기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아니 남편이 누워 있는데 그냥 산재에서 다 해주니까 않잖아요. 옆에서 계속 가족들이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병원을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원,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전원, 또는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큰 병원으로 수술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또는 원거리에 있었다가 집 근처 내지는 주거지에 가까운 데로 옮겨와야 될 때 이런 전원 문제하고 또 재요양 문제 그리고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대해서 다음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